네,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건설, 부동산 업계가 이재명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핵심은 역시 규제를 좀 풀고 시장을 살려달라 이건데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매일경제 기사를 토대로요. 업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완화를 원하는지, 또 특히 그 심각하다는 지방 미분양 문제나 주택 공급, 이걸 늘리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지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기사를 보면요, 이 업계 목소리가 상당히 좀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, 이걸 끄는 문제로 역시 지방 미분양을 딱 지목하고 있어요. 기사에서도 그 준공 후 미분양, 그러니까 다 지었는데도 안 팔린 집이요. 네네. 그게 80%가 지방에 몰려 있다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긴 하네요. 그래서 업계가 내놓은 해법은 뭔가요, 구체적으로? 역시 뭐니 해도 돈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. 금융 지원하고 또 세금 감면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죠. 금융 지원, 세금 감면이요? 네, 예를 들면 그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뭐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면제해주자 이런 제안이 있고요. 한시적 양도세 면제. 네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잖아요. DSR? 네네. 이 대출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강합니다. 이게 뭐 가계 부채 우려가 여전한데도 이런 요구가 나온다는 건 그렇죠. 업계로서는 일단 시장에 돈이 좀 돌게 만들어서 거래 숨통을 트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 해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집을 좀 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텐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들이 있었나요? 네, 공급을 늘리는데 좀 걸림돌이 된다 싶은 규제들을 이걸 좀 손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. 예를 들면요. 가령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 건물 있잖아요. 상가랑 주거 공간 같이 있는 거요. 네, 주상복합. 거기 상가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걸 좀 낮춰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.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사업자가 학교 부지 같은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내놓는 거, 기부채납이라고 하죠. 기부채납. 네. 그 기준이 너무 과하다. 이것도 좀 형실에 맞게 조정해달라.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.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외에 좀 더 빨리 공급을 늘릴 만한 좀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제시된 것 같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 비어있는 상가나 혹은 지식산업센터, 그러니까 주로 사무실이나 연구시설로 쓰는 공간들이죠. 네네. 이런 곳을 리모델링해서 원룸 같은 좀 작은 주택으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. 이게 뭐 새로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니까 한 2, 3개월이면 바로 공급이 가능하다. 이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죠. 오, 그건 정말 빨리 공급이 가능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달라는 요구예요. 다주택자요? 그동안은 좀 투기꾼 이미지가 강했는데. 네, 그렇죠. 단순히 투기꾼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월세 공급에 기여하는 그런 순기능도 좀 인정해야 한다. 이런 주장인 거죠.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게 오히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. 바로 그겁니다. 징벌적인 과세나 규제를 완화하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죠. 사실 이 주장은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즘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잖아요. 네, 많이 불어나죠.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좀 더 힘을 받으려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폐지하거나 좀 손봐달라. 또 정비사업 때 공공기업 비율 줄여달라.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결국엔 다 사업성을 높여서 공급을 촉진하려는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단순히 주택시장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경제 전반에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더 큰 그림의 제안도 있었군요. 그 사회 간접 자본 SOC 투자 늘리자는 거 말이죠. 네, 맞습니다. 한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. 이런 판단 아래서요. 대규모 SOC 투자를 좀 경기 부양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. 이런 주장이에요. 구체적인 규모도 제시했나요? 네, 지금 한 28조 원 수준인 SOC 예산을 2026년에는 3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필요하면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야 한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30조 원 이상이요? 네, 이게 뭐 건설 경기 자체를
살리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. 뭐 이런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. 그 외에도 뭐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노사 문제 해결에 정부가 좀 나서달라거나 공공공사 물량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들도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요. 건설 부동산 업계는 새 정부의 무엇보다 세금이나 대출 같은 규제를 좀 풀어서 미분양부터 해소하고 또 주택 공급을 늘려달라. 이걸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다주택자를 보는 시각을 좀 바꿔달라는 것, 또 SOC 투자 확대 요구,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결국 규제 완화와 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죠.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 문제하고 다주택자의 임대 공급 역할,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좀 전방위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새 정부가 이런 업계의 요구하고 또 시장 안정이라는 그런 목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만약에 업계의 바람대로 공급 확대나 거래 활성화에 좀 더 무게를 둔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전체 주택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개개인의 주거 생활에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